안녕하세요. 사회 이곳저곳에서 자신만의 새로움을 만들며 사는 사람들 이야기, 알랑말랑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또 나누려 합니다. 알랑말랑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저런 새로움을 만드는 방법을 알듯 말듯한데 나도, 또는 몰랑 나는 모르겠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느낀 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인터뷰하시는 분의 삶이 자기에게 무언가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새로운 영감이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부각되고 많이 힘들고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저희가 안쓰럽게 생각하는 직업군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간호사라는 직업입니다. 오늘은 그 간호사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이 어떻게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소박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 임상에서 20년 정도 일하고 있는 김희경 팀장입니다. 의료지 항상 업무라는 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보건에 대해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간호사입니다. 오늘 좀 어색하시죠? 네, 어색하네요. 매일 그렇게 병원 공간에만 있으시다가 이렇게 자연 공간에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자유를 느끼는 듯한? 네, 너무 좋고, 네. 사실은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코로나가 종식될 뻔 하다가 지금 점점 더 이제 악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좀 많고,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말부터 선별 진료 업무를 이제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손을 바꾸긴 했지만 이제 한 3-4달 동안에 선별 진료 업무를 하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이제 좀 힘든지를 간접적으로 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날씨에 방호복을 입고 있는 의료진들이 얼마나 더울까 사실 걱정도 좀 사실 많이 되고, 근데 이제 또 확진자들이 또 생기면 또 집단 감염 때문에 또 선별 또 업무 자체가 이제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도 사실은 뭐 하루에 한 10명 정도 이제 내외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강남에 이제 그렇게 집단 감염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하루에 100명씩 선별 진료를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6달 가까이 의료진들이 지금 선별 진료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약간 좀 에너지가 방전된 상황이라 좀 많이 힘든 상황이죠. 네. 저희는 그 언론을 통해서 좀 힘든 걸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자분들이 찍어주는 사진을 통해서 그 방호복 입고 있는 그 사진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가 그 의료진들의 힘듦을 좀 알 수 있게끔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 체감하시는 것을 조금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 뭐 이제 뉴스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사실 의료진 분들이 또 유튜브에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마스크를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마스크가 이제 많이 보편화돼 있고 많이 쓰고 다니시지만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N95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N95 정도, KF95 정도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거를 하루 종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벗지를 못해요? 벗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마스크 쓰라는 이유는 이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감염에 대해서 이제 막고자 함인데, 선별조 자체는 감염에 의심되는 환자들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벗을 수가 없죠. 그럼 언제 벗을 수 있어요? 이제 환자가 없고 하면 나올 때 벗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선별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격리 병동까지 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지만
그 격리병동에서 있는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절대 벗을 수가 없는 게 8시간 근무를 하는 동안 가까이.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방호복 입은 상태에서 고글까지 쓰고 마스크를 2개 정도 쓰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식사를 못 하는 거죠. 8시간 정도는. 이제 저희 병원이 하고 있는 선별진료소 업무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이제 점심시간에는 저희가 잠깐 손을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옷 다 갈아입고 식사를 하고 잠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근무하는 예를 오전, 오후 4시간, 4시간씩은 이제 안 벗고 계시는 거죠.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숨도 막히고 오래 마스크 쓰다 보면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계속 마시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두통도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 근데 환자보다 짜증을 내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혹시나 선별진료 가셔가지고 의료진 분들이 약간 좀 불친절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분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본의 아니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 이 녹지 공간에 다 모셨으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예, 좀 탁 터진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힐링이 좀 되시겠죠. 네. 네. 김희경 간호사님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자기를 순간 탁 발견했다.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굉장히 열정이 많고 좀 꿈도 많은데 사실 제가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네, 저에게는 이제 그 딸들, 아들 하나 이렇게 해서 자녀가 3명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제가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기보다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그렇긴 하시겠지만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가정, 내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꿈이라는 거를 다 이제 포기하고 그냥 현실에 그냥 열심히 사는 최선을 선택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임상 간호사로 시작을 했고 지금 아이 놓으면서 이제 북만휴가 가고 이렇게 하는 거 한 1년에서 1년 반 빼고는 한 18년, 19년을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거든요. 학교를 졸업하시고 18년, 19년을 일하시는 동안 1년 반 정도만 네, 그쵸.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퇴직을 하더라도 바로 다른 직장을 구하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쉬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생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끝나면 다른 직장을 구하면서 이제 이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분만 휴가를 뭐 요즘에는 많이 이제 보편화돼서 육아휴직이라는 걸 쓰실 수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그냥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이를 네. 셋을 낳으시고 생활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잠깐 쉬려고 하면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계속적으로 일을 이어가면서 직장을 옮겨 다니시고 네네. 그 18년 오는 동안에 이제는 좀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고 쉬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왜 할 수 있는 게 간호사다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면서 온 거죠. 열심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자. 내일의 목표는 잘 모르겠고 오늘 열심히 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책임 간호사, 수간호사 거쳐서 이제 간호팀장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의료질환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QA 팀장인데 그 업무를 하다가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번아웃이라는 걸 정말 그냥 책으로만 뭐 인터넷으로 알았는데 정말 사람이 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내 삶이 뭐지? 내가 왜 살지? 뭘 위해 살고 있지가 오기 시작했고 정말 열심히 사는 이유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들과 내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난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가 40이 넘었고 내가 이뤄놓은 걸 보니까 뭐 간호팀장까지 했으니까 누군가는 뭐 이 정도면 많이 이루어졌지 않았냐고는 하는데 제 삶에서 제가 원했던 길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허한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살았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뭐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너무 심하게 가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와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도 너무 막 한순간에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너무 자유롭게 살았을 텐데, 아, 내가 결혼 너무 일찍 하는 바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지금 이렇게 마흔이라는 시간을 넘었구나. 그래서 이제 너무 좀 마음이 힘든 상황이 생겨서 이제 직장에도 얘기하고 한 2주를 내가 쉬고 싶다. 연차를 땡겨 쓰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보직도 변경을 하고 이제 남편한테 나 1박 2일만 혼자서 그냥 가족도 없이 그냥 나 혼자만 어디를 가고 싶다. 좀 짠하네요. 네. 그래서 우선 1박 2일 동안 속초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남편이 배려해줘가지고 아이들도 봐준다고 하고 해서 1박 2일을 이제 버스를 타고 속초를 갔는데 그 가는 동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예전에 내가 27살 때 청년회 때로 돌아간 것 같고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고 누구의 와이프가 아니고 그냥 나. 그래서 가서 한 1박 2일 동안 속초 바다 보면서 그냥 걸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지금 한 40 넘었는데 앞으로 뭘 위해 살아야 할까? 뭐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약간 제 안에 응어리가 좀 풀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나는 김희경이지. 열정 많고 꿈도 많았고 그래서 그 갔다 온 다음에 좀 다시 바닥을 쳤다고 하나? 그래서 제 삶이 다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조금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참 짠하네요. 누구나 그냥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결혼하면서 자기 꿈보다는 아무래도 현실에 좀 더 충실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시기가 3년 전이기 때문에 넘어온 상황이라 그 당시 얘기하면은 좀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그 시간을 건너왔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되는 제 가족이라든지 저 아이들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누구나 겪고 있는 순간을 저는 거쳐온 건데 그 당시가 많이 힘들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을 나는 거쳐왔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마음이 네. 제가 좀 짠해요. 네. 새로움을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밑바닥까지 갔다 온다고들 해요. 제가 아는 시인 한 분이 있는데 전용의 시인이라는 분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써놓으셨어요. 시인이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가 삶의 끝에까지 가본 사람만이 그 시를 쓸 수 있다. 그런 유사한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자기가 다시 어느 곳으로 갈지를 방향을 잡아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닥으로 내려가 보지 못하면 온전히 자기가 살아갈, 자기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자기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의 방향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인터뷰를 하는 김희경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희경님은 3년 전에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할 그 바닥을 느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 그런 면에서 짠함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느꼈고 그 느낀 상태에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한 삶에 자기 자신의 삶까지 더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희경 간호사님과 인터뷰를 좀 더 이어가면서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이 새로움으로 변화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짧았는데 너무 강렬했죠. 아, 그래. 나는 김희경이지. 나 아직 이렇게 젊고 예쁜데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인데 속초를 갔다 왔는데 제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1시간 동안 엄마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 1시간 동안은 엄마를 찾지 말아줘.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아, 저는 새로움을 만든다는 게 사실 특별한 어떤 분들만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아, 나 같은 사람도 새로운 만드는 걸 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희경쌤이 하시던 일 자체가 새로움이라는 생각을 그동안 못 해보셨죠? 네, 못 해봤죠. 아,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신 것 같으세요? 네.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예전에 저를 돌아보게 됐던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희경쌤의 가족이 굉장히 단단해졌구나. 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희경쌤이 새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남편, 아이들, 희경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